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9월 25일, 6월 25일인 줄 알았네요. 카드 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9하고 6하고 가끔 헷갈립니다. 9시 3분 3주 연속 어쩔 수 없이 또 신의 한 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 경제지표 오늘 건 체크를 안 했거든요. 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필이 그쪽으로 가면 뭐 미국장 코멘트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4분기 시장에 관하여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신의 한 수부터는 안 가르쳐 주지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오늘도 여지없이 평범하게 가지는 않네요. 오늘 2시 즈음부터 주식시장이 갑자기 흘러서 선물이 353쪽에서 356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347쪽으로 진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원래 이게 우리가 여기 이토마토 페리에 지금 몇 명 왔어요? 봐봐.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나는 1,500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거 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 또 어려운 말 듣다가 말아버려요. 항상 내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 VOD 보는 사람들 오늘 제목 되게 자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먼저 얘기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봐봐. 이런 게 평범하지 않은 거 맞죠?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도 오늘 2시 이후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음봉으로 밀린 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저도 그거 모르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으시오. 오늘 2시부터 밀린 저게 저자들의 장난질입니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봐도 좀 특이하긴 특이한데, 어쨌든 나는 10월 달부터는 진짜 어색하더라도 보통 수준으로 갈 겁니다. 대신 내가 오늘 제대로 신의 한 수 다 놔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오늘 얘기부터 벌써 확 들어가 버리면 너무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에너지를 좀 모으면서 가도, 자 보세요. 4분기 시장 전망에 관하여 지난주에 4분기 시장 전망 다 해드렸고요. 벌써 지난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주도주 전망을 할 때 2021년 상푸도 그랬고 2022년 바닥도 그렇고 2023년 바닥도 그렇고 모두가 4분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것이 중심이 이룬 필살기인데, 이 엄청난 얘기를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거 그냥 해버릴까요? 이거 잠깐, 그 요점은 내가 오늘 방송은 4분기 시장 전망이고, 지난주에 4분기 전망 이미 끝났고, 오늘은 주도주 전망을 하려고 했는데, 주도주 전망하기 전에 거래소, 코스닥, 나스닥 지수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엄청난 장대 연봉이 뛰어나와가지고 그거 얘기하다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4분기 주도주 전망도 여러분들은 놓칠 게 뻔하고 하면서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나는 되게 단순하게 정리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줄게요. 결론은 좋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론은 좋다가 어떤 식으로 좋을지서부터,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한 1, 2주 동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때 어떻게 장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되게 크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또 비리비리 하다가 10월 중말순 쪽으로 가면서 한 번 더 처지고 11월 FOMC 때를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느냐, 이 디테일한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이드라인을 줘도
2주 코스로 지나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 엄청난 신의 한 수가 묻혀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2,800명을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서가지고 갈게. 이게 20분 이상 지나가면 안 돼요. 이 토마토 페리. 자, 4분기 쪽을 얘기하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4분기에 별것도 아니지만은 특급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급 비밀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인 거예요. 자, 2021년도로 가면 2021년도에 보면 지수가 잘 움직이다가 8월 달을 기점으로 8월 달 폭락장, 10월 달 폭락장은 내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9월 달만 되면이라고 해갖고 내가 한마디 해준 건데 여기는 9월 달부터 흐르긴 흘렀어요. 자, 어쨌든 주식시장이 요 10월 타이밍 여기 보이죠? 10월부터 연말 쪽으로 갈 때는 여기는 반등이 이어졌었어요. 이게 8월 달에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이 4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4분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1분기 쪽은 또 약세로 봐야 되고 여기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고. 어쨌든 여기도 4분기 여기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바닥에 나온 건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상승장으로 갈 때는 여기서 저점이 나왔고 자 2022년도로 갈게요. 이제 하락장 폭락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장 폭락장이 나오니까 여기는 9월 30일을 기점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달까지 어마무시하게 급반등이 나왔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뒤에 확 죽이고 연초에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 여기도 지금 보면 4분기로 갈 때 여기서는 10월 달도 잠깐은 조정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11월 달부터 이제는 연말 연초까지 급반등 나오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올 4분기는 어떻게 될지 딱 감 잡히죠. 8월 달 급락장 나왔으니까 여기서 흔들려도 4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오케이? 지금껏 이해되십니까? 이 토마토 페레? 이거 이해돼요? 봐봐.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우리는 저런 거에만 특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런 거에만. 상투든, 바닥이든, 뭐든, 4분기예요, 4분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어려운 거냐면 상반기는 상승장이었죠. 상반기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신고가로 가는 그 좋은 장은 안 나옵니다. 상반기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여기까지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껴버리고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결국은 4분기로 가면서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은 몇 명이에요? 이거 실시간으로 안 바뀌네요.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요?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겁니까? 아, 이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3,300도 아니고 1,300이? 자, 여러분, 4분기 시장 전망 해서 어쨌든 뭐 지수의 어떤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저 당시에 주도주 전망할 때도 저 때도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의 안전판. 보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결국은 갈 것인데 이것도 이미 언질 줬고 원래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상 뜨려고 하다가 2차 전지로만 몰아갔어요. 오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오늘장 볼게요, 여러분. 오늘장.
오늘 주식시장, 요게 오늘 주식시장 이종복이가 장중에 이게 이제 정규 방송,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평범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이 막 막판으로 가면서 급락하고 막 그럴 때 좀 당황하셨지만 이렇게 이게 평범한데 우리는 내 정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아니면 이 옵션의 가격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후장에 밑으로 선물 매도 쳤으면 초대 박서부터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파생 방송만 했기 때문에 주식 방송은 별로 안 좋아하고 파생 위주의 방송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오늘 12시 45분 보이시죠? 12시 45분 시점 종합이 아침에 356을 찍고 옵션 시세가 양쪽으로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보이죠? 이미 여기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있다가 아니면 오늘 밤에 미국 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벌써 선물 매도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8주씩은 팔을 수 있는 타이밍이 요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결과론이지만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면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근데 나는 2차 전지는 매도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는 해줘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12시 어쨌든 45분 시점에 옵션이 콜옵션, 풋옵션이 빨간색이 나죠. 우선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콜옵션이 강하게 빨간색이 나거나 콜옵션이 올라갈 때는 장이 올라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풋옵션이 저렇게 빨간색이 날 때는 장이 급락할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선물은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데 콜옵션이 플러스가 나고 있었죠. 요때까지만 해도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도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를 예측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 지금도 보면 아까 장중에 종합이 346쪽으로 확 급락 나왔죠. 근데 지금 야간장은 플러스 2포인트잖아요. 이게 만약에 단기 대응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되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공부 좀 하세요. 내가 온라인 강좌를 하거나 내가 야간 강연 방송할 때 중심이론 옵션 필사기 얘기할 때 한 번만 딱 들으면 이거 정리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요거 확인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9월 13일인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들어가기 전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명절 들어가기 전에 마켓텐에 내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2시 45분쯤 내가 화면 보여준 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신의 한 수나 미스터 진단에서도 자주 얘기해 주거든요. 말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나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선물의 흐름에 상관없이 이 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선물의 흐름에 상관없이 옵션들이 다 양쪽으로 빨간색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라고 여기 말하면서 지나가고 있죠. It was fairy. 보세요. 근데 정리를 해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와 같은 저런 시세가 나왔을 때 좋은 사람은 단타하는 사람들, 단기 대응하거나 단타를 좋아하거나 선물 옵션 하는 애들이 좋은 거지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들고 가는 분들은 척의 의미가 없어서 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증권 전문가라고 그랬죠? 그런 게 나와도 그냥 감수하고 그냥 2차 전지 중기적으로 추세가 좋으니까 그냥 흔들리더라도 가져갑니다. 난 이렇게 얘기해요. 밀리는 걸 뻔히 알아도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밀려도 또 올라갈 거니까. 대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를 선호하거나 단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거는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저런 거에 눈동자가 돌아가갖고 내가 7년 동안 이토마토에서 2012년도, 내가 2007년에 이토마토에 왔는데 2012년도부터 2017년 정도까지 2018년도 언저리까지도 마찬가지고 파생방송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계속 주식방송을 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더 날라다녔을 텐데 딱 그 7년 동안 나는 주식방송 거의 안 하고 파생방송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자, 패스하고 그래서 지수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2주 코스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추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토마토 PD는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야간 방송 들어와서 나머지 세부적인 거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토마토는 그걸 답답해해요, 또. 아니, 이 종목 그렇게 거침없는 사람이 왜 또 그런 얘기는 못하지? 나는 못해. 얼굴 빨개지는 거 봐봐. 자, 어쨌든 나스닥 거래소 코스닥 지수 분석 한번 내 의견 놓을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나스닥은 2만 플러스 마이너스 중심에, 요 중심이라는 말이 중심이론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2만 500에서 2만 1000이 단기 저항, 그 다음에 19,500에서 19,000이 단기 지지, 거기에 현재는 단기 변곡. 이 얘기는 나스닥은 2만 250을 못 넘어가고 2만을 한번 깨는 흐름이라는 거를 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수 밴드에 나스닥은 조만간에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곡점. 대신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도 2만 500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가 아마 목이 될 겁니다. 정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50 중심에 이거예요, 이거. 358 플러스 마이너스에 36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침에 356을 줬잖아요. 거의 단기 저항 근처를 주고 아까 옵션이 그렇게 확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밀려버렸는데 또 우리나라는 지지로 내가 보는 게 343에서 340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아까 장중에 거의 346까지 또 거의 거기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꼬랑지를 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폭이 작아요, 여러분. 지금은 옵션의 가격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 우리나라는 선물 기준에 30p 내외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p라면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하면 200에서 250포인트가 지금 소외받는 건데, 그러니까 나스닥을 갖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종합은 2750을 넘어서 2800에 있어도 억울할 게 없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까지 안 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평범하지 못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방송할 때 2750 안착시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요게 이제 평범하지 못한 멘트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날것으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게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종합을 나스닥이나 해외 증시에 비해서 250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없애버렸는데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개인이 손해봐요? 기관 외국인이 손해봐요? 아니지, 이건 외국인 쟤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파는 이유가 뭔가가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걱정으로 팔았는데 그게 아니면 급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죠? 이래서 요런 대목이 이제 어렵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나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요런 얘기는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쟤들이 무슨 이유를 먼저 알고 두드려 패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미음자 들어가는 스테인레스 강이 목표가 하향을 해서 그 말 듣고 팔고 있는 건지, 그러면 니 스투피트. 그렇죠? 예, 그러면 급반등 나오겠죠. 대신 삼성전자가 급반등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나오면 하이닉스가 나옵니다. 이런 게 또 신의 한 수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 1300 중심에 1350, 1400 저항에 1250, 1220 지지로 얘기해놨어요. 오늘 종합이 1300 위에 있다가 두드려 맞고 1280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1250에서 1220이 지지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급락장으로 갈 확률 떨어지는 거죠. 대신 이제 오늘 밤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최대 단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스닥 밀려도 19,500 정도 안 깨지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더 이상 급락 안 할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종복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적중률 얼마나 높은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밀려도 좋고 올라가도 좋은겨. 하면서 내 어깨가 좀 축 처져 있는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얼굴이 좀 반짝반짝합니까? 내가 엄마 친구 아들에서 구루무를 바르길래 나도 깜빡하고 1년 전에 화장실에 사다 놨던 그게 생각나서 한번 찍어봤는데, 자, 여러분, 예. 들으세요? 지수가 밀려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는 어텐션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아시겠어요? 그것만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장 보다시피 이게 시세판입니다. 아침에 시장이 급등으로 나왔을 때 9시 14분은 근데 아까 2차 전지라고 속삭이는 말은 들렸어요? 그런 거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아침에 종합이 356일 때는 시세판이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후장으로 가면서 지수가 밀리고 점점 밀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융주가 급락이 나왔고, 분명히 금융주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있었던 자동차가 좀 약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제약주들이 밀렸지, 2차 전지는 더 강하게 급등하고 있죠. 2시 요 타이밍까지는. 그러다가 막판으로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미국이 핵폭탄이 안 나왔어.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급반등 나올까요? 이쪽이 다시 올라갈까요? 100% 이쪽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영상이 안 나오니까 2차 전지 쪽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가 내일은 옥석이 가려지겠죠.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몇 명 들어왔나요? 아직도 5,800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수 여러분 잘 보시고 두 번째 신의 한 수 또 들어갈게요. 4분기는 무조건 코스닥입니다. 아니 코스닥이라고 코스닥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플러스 제약은 조금 옥석이 가려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AI하고 로봇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올라가야지 되는 섹터 중에 전력설비, 에너지, 방산. 근데 이 전력설비, 에너지, 방산 등은 지금 방산은 지금도 신고가에 있고 전력설비도 다시 직전 고추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는 해리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 종류는 달라질 수는 있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전력설비, 에너지, 방산 등도 어느 정도 이격이 떠지면 이격 좁히기가 나오면서 4분기도 지속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여기는 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이 이제 여기 필이 딱 들어오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벌써 2차 전지, 제약, 로봇 AI, 전력설비, 에너지, 방산 7개 섹터가 벌써 4분기에 상당히 양호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도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대신 종류가
HBM 유리기판, CXL, EUV, 뭐 액심 냉각, 뭐 정통 장비 되게 많아요. 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여기에서 리노공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봐봐, 오늘 영상을 지금 3개 준비했는데 벌써 30분이죠. 이게 필이 꽂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멈추고 자세한 건 내일 야간 방송하니까 거기 와서 디테일하게 들으시오 이래놓고 가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지금 유리기판은 유리기판하고 냉각 쪽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HBM은 엔비디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HBM은. 반도체 쪽은 유리기판과 냉각 관련 쪽, 이쪽을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좋지 않을까? 더 세부적인 건 안 가르쳐 주지. 여기서 반응이 와야 되는데 또 안 왔어, 이토마토 PD. 어째 리액션이 오른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해야지 들린다고 그랬잖아. 여기 여러분들 리액션 할 분 혹시 있으면 지원해갖고 이토마토 방송국에 가갖고 리액션 해주실래요? 자, 한 가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이거는 12시, 이거는 오후 2시 이전에 만든 거거든요. 나는 아까 아침부터 제약주가 양호할 때 단기 급등 종목들은 차익 병행을 하라고 하면서 특히 제약주라고 얘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후장에 가면서 제약주가 저렇게 확 밀려버린 겁니다. 이거 내가 대본 만드는 거 장중에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 시키는 거 알죠? 이거 장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 대본이. 한참 영상 만들고 이거 오늘 신의 한 수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2시부터 급락하면서 막 등어리 땀 났겠지만은 저는 하품 났습니다. 심심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3, 4일 뒤가 단기 변곡점. 그러니까 종합 358, 363 언저리까지 가면 한 번 정도 밀릴 걸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밀려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 4일 들어가면서 안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게 내가 본 목표치를 바로 내일 줘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뒤집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곡점과 목표치 중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목표치가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게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무서운 거는 변곡점도 다다랐고 목표치도 다다랐을 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어요? 그게 7월 12일이었잖아요. 171변곡. 그리고 장 나락간 겁니다. 그럼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신의 한 수 드릴게요. 들으시오. 오늘 2시 이후에 주식시장 장대음봉 맞아서 등어리에 땀난 그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식하는 투자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짧으면 9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4분기에 여러분들 떼돈 벌 확률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무리 늦어도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주 확 해가지고서 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오늘 주시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딱 여기 부딪혔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게 쓰리바닥 하락 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요걸 깨고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완벽한 하락 쇠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지수로 만약에 와주면 여기는 몰빵자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는 정말 비중을 강하게 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는 368에서 373짜리 언저리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나스닥은 우리나라로 나스닥을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쯤에. 근데 안 바래요. 향후에 지수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368에서 373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는 자리예요. 이 지점이.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만 맞아 떨어져도 대박일 겁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9시 33분이니까 첫 번째 영상서부터 주도주 쪽 가면서 이제 좀, 여기 온 김에 이 필 이어서, 아니다, 이거는 이따가 영상 틀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얘기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4분기 시장, 4분기 주도주 전망, 2차 전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2차 전지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허락되면 뭐 반도체나 그쪽까지 제약까지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 한쪽 섹터에도 다시 한번 오늘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퍼펙트하게 한번 의견 놔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준비됐죠? 자, 큐 한번 틀어주는 거예요. 큐! 배터리주에 대해서 전문가님, 평균적으로 목표 수익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완전히 개인들 편의 질문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돌려 말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기대 수익은 기본이 40%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4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80에서 10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고 기대 수익을 찾으면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열 하루 전이에요. 자신 있게 말한다. 2차 전지 걱정하지 마라. 고생했던 보상 다 받는다. 2차 전지 소외받던 시절 끝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던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죠. 나락관 2차 전지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고 했던 이게 2주 전 얘기란 말이에요. 2차 전지는 이제 세 종목, 최소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을 사야지 될 만큼 좋아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2차 전지는 자체적으로 상승 가능이고 2차 전지는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섹터인데, LG엔솔, 포퓨, 대주전자, 전고체 개별주 다 서로 패턴이 달라요. 포스코 퓨처 같은 게 연속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 되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것은 눌림목이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패턴이고요. 추세 패턴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구분을 해서 시장 대응하시고, 이 조정 2차 전지 매수 최고의 기회고요. 아유, 부끄러워서 물도 못 마시겠네. 아니요, 저 야차공주님 하얀 와이셔츠 잘 어울려요. 저거는 어그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하얀 와이셔츠라고 했을 때는 좀 거시기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게 마지막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그게 9월 4일 거라는 거, 그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주식시장이 후장에 356주고 2시 타이밍부터 밀릴 때도 지수가 비리비리할 때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이거하고 딱 매치되면 각인이 확 되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LG 엔솔서부터 언급됐던 주식들 몇 개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6시간짜리가 아니라. 그리고 하늘은 계십니까? 내가 얘기했죠. 나는 지금 되게 졸린 시간이고요.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증권방송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반대,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데, 이토마토도 출연할 수 있고 H경제TV도 출연할 수 있고 M경제TV도 출연할 수 있는데, 10시 반에서 1시 반은 이토마토, 2시에서 3시 반은
H경제, 4시에서 5시 반은 M경제 막 이렇게. 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몸이 죽은 몸이에요. 이게 그 파생방송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힘든데 괜시히 지금 방송 이어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LG엔솔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내가 계략적인 것만, 이거 아까 43만 얼마 얘기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세요. 빗나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는 저점 대비 더블 난 거 거의 100% 다 맞을 거고요. 여기 보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기 보면 2만 원대가 5만 5천 원대.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농화성마 이런 것들도 10,000원에서 2만 2천 원대 등.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시간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다 얘기해? 야간 방송에 와서 해야지. 대신 LG에너지 먼저 제일 첫 타로 나왔으니까 LG에너지는 만약에 주식 비중이 작거나 LG에너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 40초에서 뭐 한 39 언저리 보세요. 이제 30만 원 초반에도 못 사서 30만 원 초반에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불안해갖고 엄동설안에 그죠? 난닝구 하나만 있게 하고서 바깥으로 내쫓이는 레포트만 나오더니 지금은 39만 원에서 38만 원 언저리 정도만 와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주식이라는 거 참 얄밉죠. 2차 전지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아니, 이종복 말도 듣지만 마제스터 말도 좀 듣고 김봉만 전문가 말도 좀 듣고 여윤수 전문가 말도 좀 들으세요. 두루두루. 아시겠어요, 여러분? LG에너지는 내가 보는 목표가 수정입니다.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대 목표가 하향 레포트에서 던진 여러분들은 거의 더블 떡 싸먹은 거죠? 포스코 홀딩스도 아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실시간으로 넣을게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 일본 제철인지 그죠? 뭐 금강제철인지 종복제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종복제철이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팔 일은 없겠죠. 오늘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오늘 급락한 주식들 대부분은 금융주나 이런 거 보실래요? 이자들이 핵폭탄 날렸잖아요. 국민은행 어제 오늘 100만 주 넘게 날렸죠. 오늘 급락한 주식들 한번 보세요. 이 외국인들 보면 금융주나 이쪽은 어제 오늘 갖다 들이붓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지분 매각 기사 나왔는데도 기관도 안 팔고 외국인도 안 팔잖아요. 개인들만 팔고 있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10년 장기로 보고 저점 매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팔고 있잖아요. 이거 좀 안타깝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지분 매각은 블록딜 형태로 나올 거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어떤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신문에서 갖다 퍼 날른다고 그거 듣고 막 던지는 그대요. 그거 벌써 몇 개월 전서부터 협의하고 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면 역발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든 아니면 야간 방송을 보든 아니면 실시간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질문을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프로 머리서부터 에코프로 머리하고 중소형주는 좀 이따 얘기하고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에코프로 원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대주전자 이런 종목들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두 번째 영상 튼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영상 준비됐죠? 큐하면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기 싫어요? 큐!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또 슬쩍 얘기 안 하는 습성이 있죠. 2,000명 넘겨야지 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토마토에서 내가 2차 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토마토 사람 아니잖아요. 특히 최근 2주 사이에는 뭐 2차 전지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기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바닥을 거의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나 이제 이 종목은 또 내 주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2,000명 넘어가면 내 마음속의 목표가 바로 얘기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머트리얼 아하. 네, 매수가 비중은요? 82,000원에 10%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연세가 몇 학년이세요? 안 가르쳐주지. 왜 15만 원을 본다라고 하셨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작년에 많이 갔었잖아요. 작년 생각이 나서. 이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이 15만 원은 혼자만 갈 수는 없어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저걸 갈 수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잘 가는 게 아니고 요소에서 먼저 가는 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요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한번 시장을 봐라. 다시 말하면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머리 이제 추세 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3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상방향 확률 높고요. 1차적으로 에코프로 머리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 될 확률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리는 에코프로 쪽 중에는 차트가 가장 양호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질 확률도 있다. 다만 내가 장담하고자 하는 가격대는 12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은 장담, 그 위로는 안 알려주지. 아우, 오늘 하나이글스 이겼나요? 이거 물 먹다가 물 토할 뻔했어요. 저 시청자분 제가 예측하건데 분명히 80 후반 훨씬 넘으신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더 뒤에 더 재미난 부분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오락방송이 아니라 저 시청자님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아기의 울림이 있죠? 그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연세가 있는 사람들 뭐 한 70 중후반에서 80 초반은 목소리가 좀 되게 어른 목소리만 나오지 아기 목소리는 없거든요. 근데 아기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훨씬 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쫄아가지고 아기처럼 내 진단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리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화를 하면 그분의 목소리로 연세를 보거나 내공을 느끼는 관심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찍었나요? 12만 4,500원. 근데 이게 원래 여기 아까 첫 번째 영상에 랭킹쇼 그 부분이, 그때 유창호 앵커가 9만 원 언저리 해가지고서 이거 오늘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내가 막 잔소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빠진 거고, 그때 실시간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물어봤거든요. 그날 당장 사라고 했던 그게 9만 원 가격대예요. 그리고 12만 5천 원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몇 프로예요? 40% 이상 나온 거 맞죠? 이 토마토 페리. 그죠? 이 종목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머리 지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식에서 돌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돌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꼭다리라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냥 대충 사세요. 그냥 아무 가게에서나 사세요. 그냥 눈 감고 사세요. 그냥 주워 먹으세요. 이런 표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왠지 좀 약해 보이거나 막 그런 느낌의 단어는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리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15만 원까지는 내가 확정은 드릴게. 왔다 갔다 하면서
15만 원까지 확정 드리는데 진짜 그 이상은 안 가르쳐줘. 야간 방송 오든 아니면은 공개방 아니 미스터 진단에서 또 물어보든 아니면 랭킹쇼 실시간으로 들으시든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죠? 아니 듣고 싶죠? 그러면 다음부터 시청자 5,000명 만들어 놓으세요. 날 것으로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머리 말고도 뭐 다른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대주전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원래는 오늘 젠백스 영상을 틀어주려고 했었던 건데 못 팔은 게 다행이다. 이거 거의 50%짜리고요. 젠백스. 그 다음에 여기 가온전선 전력설비 가온전선 자체가 명품인데 명품을 갖고 있는데 명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 추가 상승 여력의 기대 수익, 그 다음에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은 진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요일 날 랭킹쇼 실시간으로 해서 물어보시든 아니면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종목 한 15개에서 20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질문 들어오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찾으시든 그거 보고 요쪽으로 가갖고 그 원래는 에코프로 여기 보이죠? 에코프로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9월 13일 그 다음에 에코프로 VM 갈 준비 됐어. 그냥 이거는 몰빵해도 될 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야라고 하면서 그냥 눈 감고 버티라고 하고 있는 게 9월 6일 얘기예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얘네들도 다 15에서 20% 가까이는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여기 LNF가 앞권이죠. LNF. 그죠? 요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같이 해주고 싶은데 시청자가 처음에 1,500명이 안 돼서 그냥 요렇게 말로 하고 얘들도 뭐 다시 추가 상승형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얘기는 내가 넣고는 갈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영상 있죠? 그 마지막 영상을 틀고 또 신의 한수 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1분 안 되죠? 예, 오케이. 그 마지막 영상 준비됐죠? 큐 한번 틀어주시는 거예요. 큐! 내가 오늘 장중에 정규 방송에서는 녹화해놨어요. 2차 전지에 몇 종목 지금 핵폭탄 맞아서 땅굴 파고 있는 주식 중에 2종목 내 이름 석자 쓴 게 있는데 그런 종목도 슬슬 눈치는 드릴 수 있어요. 저렇게 한화이글스가 갑자기 이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모두 잠든 후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모두 잠든 후에 나는 아직도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할 때 잘 잡은 개별주 하면서 대형주보다 지금은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하면서 모두 잠든 후에 한번 불러봤고요. 모두 잠든 후에 진짜 이 종목은 각인을 시켜버리잖아요. 머리에 확 박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8월 14일이에요, 여러분. 8월 14일 날 2차 전지 관련주 좋은 얘기 많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면서 모두 잠든 후에 김원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빼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잠든 후에 근데 저기 왜 호랑나비가 왜 들어와요? 모두 잠든 후에 그러면 사랑할 거야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원준이 진짜 부른. 다음에 영상 편집할 때는 좀 그거 좀 맞췄으면 좋겠네요. 이토마토 페리. 자, 들으시오. 몇 분 남았습니까? 주의 경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준이라는 영상을 틀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과 경고 날릴게요. 절대 추격 매수하거나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저런 걸 왜 틀어주는 거냐?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정규방송이든 야간방송이든 랭킹쇼든 미스터 진단이든 내 프로든 와서 배우면서 찾든 내 초성으로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을 익혀서 저런 주식을 스스로 찾기를 권장한다가 요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라는 게 요점인 거예요.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만약에 모르겠다. 이 방송을 듣고 무조건 대형주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목표 수익을 10에서 20%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더 큰 돈을 원할 때는 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요거 화면 확대할 수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기 전에 항상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9월 5일 거거든요. 8월 22일 거는 두 개는 그냥 내가 같이 놓은 거고 9월 5일 야간 방송 보면 반도체가 유리기판이 콕 찍어서 이렇게 찍어줘요. 이 종목은. 근데 여러분들은 하이닉스나 뭐 오픈엣지나 이런 거 물려있는 사람들 잘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월 5일 기준에는 YC캠하고 필 옵틱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 마켓10을 보거나 뭐 랭킹쇼를 보거나 미스터 진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유리기판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들어갔거나 돈이 있거나 근데 어떤 주식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을 때 일부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움직이는 쪽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자신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물린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수익 전략으로 나올지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한번 지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 야간 방송 이 정도예요. 장이 조금만 반등져도 이 정도인데 보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막 이런 거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리 9월 5일 날도 탑 중에 탑. 12만 5천 원대 무조건 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들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세요. 악의 구렁텅이 넘어갔다고 보고 9월 5일 기준에요. 무조건 30만 원 언저리 본다고 지금 들어가 있죠. 요런 거 추정하라는 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원준이 모두 잠든 후에 21일, 28일, 29일, 9월 12일까지 요 9월 12일은 내 유튜브입니다. 4번 연속 모두 잠든 후에로 얘기한 게 이게 신의 한 수 종목이에요. 47%짜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전자가 일반인들 돈 벌으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대주전자가 9월 6일 미스터 진단에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올라간다.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200K 정도가 될 때는 몰빵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게 한 15% 정도 올라간 거고요. 에코프로 머리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에요. 이거 VOD에 찍어 놓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이 17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20만 원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 못 파는 게 다행인 것이다. 대웅제약처럼 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젠백스 47%짜리고요. 그 다음에 가온전선이 종목 자체가 명품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날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7% 올라간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내가 뭔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 종목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때 저런 표현이 들어가는 주식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전지 얘기해드렸고 뭐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반도체를 좀 디테일하게 해든 아니면 내일 랭킹쇼에서 해든 어쨌든 뭐 내가 실시간 방송하면서 반도체도 실시간으로 잘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 얘기했던 그 부분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흔들려도 계속 4분기는 우로 올라가는지 한번 얘기해 본 거고 무조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주도 이제 저점으로 온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제약 그 다음에 전력설비서부터 이쪽에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찍어서는 전력설비 그 다음에 반도체는 유리기판하고 냉침 그 냉각기 그쪽이 먼저 그리고 나머지 수납에 나올 수 있는 거 타진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어려우면은 다른 방법도 잘 찾으시고요.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신의 한 수 아마 충분히 됐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진짜 평범하게 갈 거예요.
존재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서 나도 힘든데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이종국 방송 듣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2차 전지 조종받으면 그거 사세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끝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 할 줄 알았죠? 2차 전지 조종받을 때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하시고요. 무조건 계속 2차 전지입니다.